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내일 결정될 예정인데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수원 여자축구단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수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립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 학부모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내일 결정됩니다. 경북은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2개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지역과 서울의 견해차가 확연해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20년을 맞으면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은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17개 시도별로 2개씩 신청받아 1개를 최종 선정합니다. 경북은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 사업 2개를 신청했습니다. 모두 동해안 관련인데 특히 포항은 영일만에서 끊겨 있는 고속도로가 온전히 연결되도록 대교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도 여당의 이점을 활용해 물밑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극도의 보안 사안이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정부가 그런 요구를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예타 면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선심성 총선용 예타 면제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철도가 아닌 지역이 염원하는 고속도로를 선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가 더 절박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영일만 횡단도로는 도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관광, 문화관광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방교류 협력 시대를 맞아 내심 철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죽어도 환영받지 못할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노동인권 실현과 경영 민주화를 위한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오늘 출범해 포스코에 노조할 권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각종 부실 경영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비롯해 노동 이사 도입 등 경영 민주화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종잣돈으로 출발해 전체 주식의 11%를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민기업인 만큼 지역 시민과 노동자가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자동차 산업계가 침체된 가운데 경주시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소철강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기술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기술 자립과 시장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불거진 경주 한수원 여자축구단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 한수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기업인 한수원조차 잇따른 성폭력 문제를 덮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여자축구단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여전히 성폭력 문제를 쉬쉬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축구단 전 감독의 성폭력 전력을 알면서도 채용한 의혹과 잇따라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한수원의 엄중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채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한수원의 조직 문화 자체가 성폭력 문제를 굉장히 배관시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한수원 내에서도 간부에 의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던 것인 거고요. 최근 한수원 여직원은 한 언론을 통해 선임 직원 3명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제대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8명으로 산업부 산하 공기업 1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봉이나 정직, 해고 등 중징계 대신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피해 여성도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 내부에 일반 인사위원회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젠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여성 피해자를 돕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직접 참여하고 여성단체는 한수원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성평등 조직 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성비위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등 사규 개정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독립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덕군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태풍 피해 복구와 중소규모 사업 등 63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신속히 추진합니다. 공무원 60여 명으로 조기 발주 설계단을 구성하고 설계를 끝낸 뒤 동절기 공사 금지 기간이 해제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건설 사업의 9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 이 가운데 60% 이상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경주 신라 달빛 기행 등 12개 사업이 2019년 경상북도 야간 관광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신라 달빛 기행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고택에서 야간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울진 야야 놀자 프로그램은 죽변등대와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관람한 뒤 야간 버스킹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포항과 광양, 인천에 운영 중인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12곳 가운데 고등학교 4곳을 제외한 8곳을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재단은 유치원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공사립 간 교육 여건 차이가 별로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교육재단 산하 12개 교육기관 중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광양제철고, 인천 포스코고 등 고등학교 4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에 대해 공립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유치원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공사립 간 교육 여건 차이가 별로 없다며 공립 전환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엔 포스코 사원 자녀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 50% 아래로 줄어든 점도 공립 전환 추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매년 250억 원 안팎을 교육재단에 출연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립화를 두고 교육재단 직원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려면 우선 폐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가 필수인 만큼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대기업이 효율성만 따져 지역 교육 사업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도덕적 해이라며 공립화 전환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 교육청은 재단 구성원과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공립화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오늘 포항시청을 찾아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예산이 1,516억 원 늘어난 1조 4천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가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건립과 죽장 달산 국지도 확포장 사업비 등이며 국회에서 지진특별법 처리와 영일만 해양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공동육아 나눔터가 울진군 종합복지관에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육아 품앗이 장소와 맞벌이 가구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이용됩니다. 울진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상시돌봄 초등학생 15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 가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독일이 탈원전에 이어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전은 60년 이상 남은 2083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는 전면 폐쇄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조차 없고 신규 건설까지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강한 바람에 공기의 질은 무난하겠고 아침 기온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건조한 대기는 내일도 이어지고 동해 먼바다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었지만 하늘 표정은 맑았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졌는데요. 밤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 내일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메마른 대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지역들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영하 7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4도, 낮이 되면 울릉도 7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목요일에는 한 차례 눈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 동안 한복을 입으면 경주 지역 주요 관광지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주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6곳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양동마을은 설날 당일에 한복 착용자에 한해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설 연휴 기간 매일 오후 2시 보문단지 내 보문호반광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포항항은 정상 운영됩니다. 포항신항 원류부두와 영일만 컨테이너부두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하역 체제를 유지하고 화주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는 설 당일에도 정상 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에는 부두 순찰과 항만 경비를 강화해 밀수와 밀입국 범죄 원천 차단에 나섭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오는 30일 대구 경북 지역 거주 한국 국적 취득자 71명을 대상으로 국적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들 한국 국적 취득자들은 그동안 우편으로 허가 통지서를 받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받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은 모두 11,556명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은 2019년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니어와 성인, 여성문화회관 과정 등 4개 분야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초부터 중순까지로 인터넷 신청 후 전산 추첨으로 수강생을 선발합니다. 경상북도는 81억 원을 들여 담배 없는 경북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8만 5천여 곳의 금연구역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경북도 내 흡연율은 20.9%, 도내 남성 흡연율은 39.2%나 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대상을 동해안 별신굿과 김혜자 누비장 등 43건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심사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선정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전승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도 주어져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